모드 설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까 합니다. 우선 그 모드를 설정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이제 기체의 세팅하고 기체 세팅이 다 완료가 되고 이 조종기 수신기와 조종기가 정상적으로 이제 바인딩이 다 완료가 된 상태에서 진행을 해야 합니다. 조종기 이제 수신기가 이제 바인딩이 다 완료가 되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이제 각 채널이 정상적으로 움직이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조종기에서 이 뭐 롤 피치, 요 스로틀 같은 요 순서가 정확히 이 키 이제 조종기의 스틱과 일치가 되는지도 확인을 해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이제 좀 중요한 거는 이제 그 리시버 쪽에 여기 보면은 이제 그래프가 나오는데요. 여기에 이제 정확하게 스틱이 중립값, 즉 1500으로다가 고정돼서 나타나는지도 꼭 확인을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제 조종기 칼리브레이션이 제대로 안 되면 이게 이제 그 1500의 이제 중립값에 정확히 위치가 안 되는데요. 그럴 때는 이제 조종기에 이제 모든 조종기들이 다 칼리브레이션 옵션이 있습니다. 이 칼리브레이션을 반드시 스틱을 움직여서 칼리브레이션을 반드시 해주셔야 이 값이 정확히 1500에 위치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이제 또 한 가지는 이제 RSSI 채널, RSSI 채널도 수신기에 몇 번 채널에서 들어오는지를 확인하셔가지고 그 채널을 할당을 해주셔야 이제 우리가 OSD 쪽에 RSSI 값이 정확히 이제 매핑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제 지금 이제 롱레인지용 기체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FRSky의 지금 R9M을 사용을 하고 있고요. R9M 모듈의 이제 수신기는 이제 뭐 지금 이전에는 R9MM, R9 미니, R9 뭐 슬림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좀 나왔었는데요. 요즘 이제 FRSky의 이제 프로토콜이 억세스로 바뀌면서 전체적으로 지금 수신기의 제품 라인업이 다 바뀌었죠. 그렇게 되면서 지금 저는 지금 R9 XM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R9 XM 수신기를 사용을 했고요. 이 R9 수신기가 이제 정상적으로 바인딩이 되면 R9 XM 같은 경우에 이제 16번 채널 쪽에서 RSSI를 이제 조종기 쪽으로 보내줍니다. 요거는 뭐 특별히 세팅을 안 해도 XM 이제 FRSky의 수신기들은 다 RSSI를 보내주니까요. 뭐 기존의 그 LCCST 프로토콜 썼을 적에는 뭐 XM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그걸 보내주지 않았었죠. RSSI를. 그것도 뭐 최종 펌웨어 업그레이드를 하면 RSSI가 나옵니다. 그것도 이제 펌웨어는 그래서 이제 항상 최신으로다가 유지하는 게 좋고요. 이 RSSI 채널이 들어오면 이제 거의 뭐 제일 끝 채널 16번 채널 쪽에서 다 들어옵니다. 뭐 8개 채널짜리는 8번에서 들어오고 16개 채널짜리는 이제 16번에서 들어오고 24채널짜리는 24번에서 RSSI를 쏴줍니다. 그래서 그 채널을 RSSI 채널에 할당을 해주시면 RSSI가 나오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확인을 해주시고요. 뭐 특별히 뭐 스로틀 엑스포라든가 이런 것들 쓰시는 분들은 여기서 이제 세팅 해주시면 됩니다. 리시버 쪽에 이제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거는 보통 이제 채널 맵이 여기 이제 TAER 나오면은 스로틀, 에일러론, 엘리베이터, 러더 요 순서로다가 지금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조종기에서 반드시 자세히 보시면 여기서 이제 메뉴를 들어가서 보시면 이제 채널 인풋의 순서가 나옵니다. 이렇게 이제 채널 인풋의 순서가 나오죠.
그래서 이제 이 채널 인풋 값의 이 순서가 요 그 위에 채널 맵하고 정확히 일치가 되는지를 확인해 보셔갖고요. 지금 이제 제조종기 같은 경우에 이제 TAER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이쪽에서도 채널 맵을 TAER 이렇게 맞춰주면 롤과 피치 요 스로틀 순서가 정확히 맞게 됩니다. 요거를 이게 안 맞는다고 키 순서가 안 맞는다고 이제 그 매핑이 안 맞는다고 그 물어보시는 분들 많은데요. 간단하게 요거를 수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글자를. 그리고 이제 모드 쪽 오늘 이제 중점적으로 설명을 드릴 거는 이 아이나브의 모드에 대한 설명입니다. 아이나브의 이제 플라이트 모드가 베타 플라이트 하시다가 이제 아이나브를 하시면 아이나브 쪽에 플라이트 모드가 좀 많아서 그것 때문에 좀 혼동스러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오늘은 그 입문자분들이나 이제 초보자분들이 어떻게 세팅하고 날리면 가장 좀 간편하게 효율적으로 날릴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뭐 아밍 세팅하는 거는 뭐 아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저 같은 경우에 이제 채널 6번 이제 요거가 지금 6번인데 이렇게 이제 조종기의 키를 움직이면 지금 이제 그 밑에 키에 이제 점이 움직이는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아밍이 저는 이제 요거를 아밍으로 씁니다. 그래서 이제 요 키가 아밍으로다가 지금 돼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일단 이제 플라이트 모드가 나옵니다. 그 밑에 앵글 모드에서 앵글 모드 사용하고 이제 기본적으로 저는 이제 그 에어 모드로 이제 비행을 하는데 우리가 이제 보통 이제 아이나브의 포지션 홀더 같은 거를 사용할 때는 앵글 모드에서 사용을 하는 게 보다 이제 좀 편하기 때문에 앵글 모드로 일단 가게끔 처음에 그렇게 이제 세팅을 해 놓고요. 그래서 맨 밑에는 이제 그 에어 모드로 이렇게 세팅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맨 아래쪽에 에어 모드가 되고요. 이거는 이제 이쪽에 이제 컨피그레이션 쪽에 들어가 보시면 여기 이제 피처스에 이제 그 기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제 퍼머넌트 에어 모드를 쓸 거냐 이런 내용이 있거든요. 이 부분에 요거를 세팅을 해 주시면 조종기 키가 플라이트 모드가 아무것도 매핑이 안 돼 있을 때는 무조건 에어 모드로 동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크로 모드에 에어 모드로 동작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기본적으로 뭐 에어 모드 안 쓰시는 분들 없을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아크로 모드 쓰시는 분들은 다 에어 모드 쓰시는 걸 권장을 드리고요. 아크로 모드에서는 이 에어 모드를 항상 퍼머넌틀리 영구적으로 이네이블 시키는 이 옵션을 켜놓고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도 지금 그렇게 이제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플라이트 모드에서 아무것도 세팅이 안 된 상태에서는 에어 모드로 동작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호라이즌 모드는 뭐 쓰시는 분들 많지 않아서 저도 뭐 사용하지 않고 있고요. 그리고 뭐 턴 어시스트나 헤딩 홀더나 뭐 헤드 프리라든지 헤드 어드저스트 뭐 이런 것들은 그 고정익에서 사용하는 플라이트 모드입니다. 그래서 뭐 이건 특별히 사용을 드론에서는 사용하실 필요가 없고요. FPV 앵글 믹스 이것도 뭐 특별히 사용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만약에 이제 그 짐버를 사용하시고 계시다면 이제 그 우리가 이제 짐버를 아이나브 기체에는 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짐버를 밑에다 달고 그걸 이제 서버와 이제 시그널 연결을 하면 카메라 스테블라이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능은 이제 나중에 한번 짐버를 달게 되면 별도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비게이션 알트 홀드 우리가 이제 그 아이나브에서 가장 그 간편한 그리고 사용하면서 편한 기능 중에 하나가 이 포지션 홀드와 알트 홀드입니다. 포지션 홀드는 뭐 아시다시피 기체를 그 공중에서 GPS와 이제 컴파스를 이용해서 소위 말뚝 비행이라고 하죠.
말뚝 호버링을 시키는 그런 옵션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Alt 홀드 같은 경우에는 고도를 위아래로 움직이지 않도록 고도를 유지시키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이제 라이다 센서가 붙어 있거나 이제 옵티컬 플로우가 붙어 있으신 분들은 그 라이다 센서가 있으신 분들은 이제 그 라이다 센서에 의해서 보다 정확하게 고도 유지를 할 수가 있고요. 일반적으로 이제 바로메타, 지금 제 기체 같은 경우에 지금 옵티컬 플로우는 달지 않았는데, 라이다는 달지 않았는데요. 네, 그 아이나브에서 그래서 알트홀드는 이제 그 바로메타를 이용해서 고도를 고정시키는 거고요. 포지션 홀드 기능은 위치를 GPS와 컴파스 이용해서 고정을 시키는 건데요. 두 키를 저는 이제 하나에 한꺼번에 매핑을 시켜 놓습니다. 그래서 두 개의 모드를 그 고도도 고정시키고 포지션도 고정시켜서 소위 말하는 말뚝 호버링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두 개의 이 플라이트 모드 키를 하나의 키에 할당을 시켜 놓았습니다. 보통 이렇게 사용하는 게 일반적으로 편하게 이제 그 포지션 홀드를 하실 수 있는 방법이니까요. 보통 이렇게 이제 사용하시는 거를 권장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리턴 톰 키는 매핑을 해야 되겠죠. 우리가 이제 뭐 노콘이라든가 화면 영상이 끊어졌다든지 그렇게 하면 이제 자동으로 리턴 톰을 할 수 있도록 리턴 톰 키를 할당을 해 놓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아이나브 기능 중에 그 웨이포인트를 지정을 해서 자동 비행을 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동 비행을 하기 위한 자동 비행 키를 할당을 또 해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동 비행 키 할당을 해놨고요. 그리고 이제 홈 리셋 기능이 있습니다. 이 홈 리셋 기능은 뭐냐면 아이나브는 이제 그 리턴 톰을 할 때 홈 포인트를 이제 처음 배터리가 맨 처음에 딱 그 연결을 해서 GPS가 이제 픽스된 3D 픽스가 완료된 상태가를 그 위치를 홈 포인트로 잡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면은 이제 우리가 이제 배터리를 다른 데서 끼운다든지 또 GPS가 이동 중에 그 홈 포인트로 인식을 했다든지 했을 때 홈 포인트에 대한 위치가 틀려질 수가 있거든요. 이럴 경우를 대비해서 이 홈 리셋 기능을 반드시 이제 그 세팅을 하나 해 주셔야 되는데요. 그래서 홈 리셋 기능은 지금 저 같은 경우에는 위에 위쪽 스위치에다가 할당을 해서 비행을 시작하기 전에, 즉 아밍을 걸고 나서 한번 홈 리셋을 한번 해줍니다. 이렇게 되면 그 위치가 아이나브에서는 홈 포인트로 인식을 하니까요. 나중에 이제 리턴 톰 할 때 정확하게 홈 포인트 위치로 돌아오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GCS 내비게이션 모드가 있는데요. 이건 이제 지상에 GCS가 있을 때 그라운드 컨트롤 스테이션이죠. 자동 비행할 때 이제 GCS에 의한 비행을 할 때 그때 이제 사용하는 키 옵션이고요. 이건 이제 나중에 우리가 이제 그 지상 GCS를 그 미션 플래너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사용할 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MC 브레이킹이 있는데, 이건 이제 멀티콥터 브레이킹 모드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멀티콥터 브레이킹 모드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보통 그 기체를 그 비행을 하다 보면, 뭐 앵글 모드도 그렇고 에어 모드도 그렇고요. 왼쪽에 이제 롤키를 쳐서 기체가 이제 왼쪽으로 갔다가 거기서 이제 키를 딱 놓게 되죠. 그렇게 되면은 기체가 이제 딱 그 위치에 서야 되는데 갔다가 약간 밀렸다가 다시 와서 이렇게 쓰는 게 되는 게 일반적인 이제 그 드론의 비행 그 스타일이죠. 그게 이제 일반적인 현상인데, 그런 현상을 막아주기 위한 모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종의 이제 PID 개념하고 약간 비슷한데요.
우리가 이제 롤키를 쳐서 왼쪽으로 기체를 보냈다라고 해도 스틱을 딱 멈추면 기체가 이렇게 출렁거리지 않고 왔다 갔다 하면서 쓰지는 않고 그 자리에서 딱 쓰게끔 하는 그런 모드가 되는데요. 이제 MC 브레이킹 모드도 사용을 하면 좋긴 한데요. 이거 이제 약간 설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설정은 이제 어드밴스드 튜닝 쪽에서 멀티콥터 브레이킹 모드 컨피그레이션에서 이 값들을 정확히 설정을 해 주셔야 기체가 정확히 브레이킹 스탑이 되는 그런 이제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으니까요. 그거는 이제 나중에 제가 이제 MC 브레이킹 모드에 대해서 한번 또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퍼 설정을 기본적으로 하죠. 그래서 이제 비퍼 같은 경우, 저 같은 경우에 이쪽 끝에다가 이제 비퍼 설정을 해놨고요. 비퍼 설정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블랙박스를 이제 로깅을 할 건지에 대한 키를 설정할 수가 있고요. 이제 블랙박스의 플라이트 그 로그를 저장을 하게끔 인위적으로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능이 되겠고요. 킬 스위치는 모든 스위치의 설정을 그냥 다 킬시키는 그런 설정이 있을 수 있겠고요. 이 킬 스위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유사시에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나중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페일세이프 모드를 인위적으로 실행을 시킬 수가 있고, 카메라 컨트롤은 이제 카메라의 그 옵션, 카메라 설정들을 여기서 이제 키를 지정을 해서 할 수가 있는데요. 보통 이 키는 잘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유저 모드 또 이제 별도로 자기가 만들어서 사용할 수가 있고요. OSD Alt 요 기능은 이제 OSD 쪽에 우리가 이제 프로파일을 3개까지 지정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 3개의 레이아웃을 별도로 지정을 해서 자신이 이제 그 원하는 OSD가 나올 수 있도록 비행 중에 변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능을 사용할 적에 OSD Alt 기능을 사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그 iNav의 조종기 모드 설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쿼드의 마포나루였습니다.